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덕터랑 커패시터에 대해서 배웠었죠. 인덕터랑 커패시터가 회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일단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했었고,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 충전하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이 없어지게 되면 방전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따라서 자기 에너지가 저장됐었는데 전류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방해하면서 그 변화가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게 일종의 자기 에너지의 충전이 된다고 선생님이 그냥 표현하기로 했었고, 마찬가지로 전원을 인덕터로부터 제거하게 되면 흐르던 전류가 갑자기 흐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면서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걸 근데 이제 우리가 커패시터랑 인덕터에 대해서 배운 이유는 그 커패시터랑 인덕터의 특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류 회로에서 커패시터랑 인덕터가 우리가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전선에서 저항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전선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커패시터나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회로에서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회로나 전기회로 둘 다 이제 인덕터나 커패시터의 요소가 저항처럼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과 마찬가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우리가 간단하게 커패시터랑 인덕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임피던스라는 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가 뭐냐면 임피던스는 저항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직류회로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가 저항뿐만 아니라 인덕터, 커패시터까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걸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항,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를 모두 합쳐서 전류를 방해하는 전체 요소를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는 옴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옴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임피던스는 일단 기호랑 단위는 당연히 다르다고 했어요. 기호는 Z입니다. Z. Z로 표현되고 Z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항과 인덕터, 커패시터를 모두 더해야 하는데 일단 저항은 우리가 R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커패시터랑 인덕터는 이 저항을 방해하는 요소가 커패시턴스나 인덕턴스로 나타나지는 게 아닙니다. 커패시턴스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커패시터가 전기 에너지를 얼만큼 저장시킬 수 있는지 컵의 크기, 즉 용량을 나타낸다고 했었고 인덕턴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인덕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H는 단위죠. 헨리. 그리고 페럿은 커패시턴스의 단위죠.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는 저항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단위를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이 커패시턴스랑 인덕턴스, 즉 커패시터랑 인덕터가 갖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 쉽게 말해서 인덕터랑 커패시터가 갖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R이 아니라 리액턴스는 X로 표시합니다. X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는 XC라고 해서 커패시터는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량 리액턴스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용량 리액턴스.
그러면 인덕턴스의 리액턴스의 이름은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이 리액턴스들을 다 합친 전체 리액턴스를 X라고 했을 때 X는 XC 더하기 XL이 되겠죠. XL. 여러분 요 밑에 쓰는 건 아래 첨자입니다. 곱하는 C랑 L이 아니에요. 아래 첨자예요. 아래 첨자. 그 용량 리액턴스랑 유도 리액턴스를 모두 더해서 우리가 총 전체 리액턴스를 여기다 더해주면 우리가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알아야 될 거는 이 리액턴스 값은 앞에 복소수라는 애가 붙어요. 복소수라는 애가 붙는데 이 복소수에 대한 건 지금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 설명은 뒤에 가서 할게요. 저항이랑 리액턴스의 어쨌든 저항도 전류를 방해하고 요 리액턴스 커패시터랑 인덕터라는 리액턴스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방해하는 조금 방법이 달라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저항과 커패시터나 인덕터에 나타나는 이 리액턴스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복소수 J를 붙여서 우리가 따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액턴스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 리액턴스라는 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액턴스라고 제목을 써줄까요? 리액턴스. 다시 말하자면 리액턴스는 커패시터랑 인덕터가 갖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리액턴스를 생각하기 전에 저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저항. 여러분들 뭐 많이 봐서 회로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런 식의 회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얘가 전선의 저항이에요. 전선의 저항. 얘는 전구입니다. 전구. 그럼 만약에 여기 10V라는 우리가 전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전선의 저항이 없었다면 전구에는 이 10V가 온전하게 다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전선에는 지금 저항이 있죠. 저항. 그래서 이 전선에도 전압이 걸리고 전구에도 전압이 걸리는데 이 전구는 전선에서 사용한 전압을 뺀 나머지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10V 빼기 전선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이 전압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을 가로챘다기보다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이 저항이 방해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값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이 전압이 걸려서 이 전압은 뭘로 나타내시냐? 열로서 소비를 하는 거죠. 열. 이런 걸 우리가 손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손실. 원래는 이 전구에 다 갔어야 했는데 중간에 전선에 열이 발생하면서 이 전지에 있는 10V라는 전기 에너지가 열로서 바뀌면서 중간에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를 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해요. 열로서 소비를 하면서 우리의 전기 에너지를 낭비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리액턴스라는 애는 조금 달라요. 저항이니까 중간에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방해하면서 열로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이 리액턴스라는 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항으로 표현하지 않고 리액턴스라는 용어와 복소수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교류전원 한번 달아볼게요. 교류전원. 이거 교류전원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커패시터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이 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전압이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압이 있었을 거예요. 커패시터가 없었다면 이 전압이 모두 이 저항이 아니라 부하입니다. 부하. 얘를 이제 전구라고 합시다. 전구.
이 컵패시터가 없었다면 여기 전원장치의 전압이 모두 이 전구 쪽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컵패시터가 있으면서 이 전원장치에서로부터 나오는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 아까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면서 손실로 나타났는데 컵패시터는 약간 다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컵패시터는 뭘 한다고 했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전류가 바로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이 이쪽에 바로 걸리지 않고 그때처럼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충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얘가 교류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뒤에 전압의 방향이 바뀝니다.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에 끊겼는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컵패시터는 일단은 이쪽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값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압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하가 충전되면서 전압값이 점점 올라가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교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직류랑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전압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 여기 전압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충전하고 있던 이 컵패시터가 전압이 방향이 바뀌면 방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열로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충전과 방전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컵패시터라는 애가 충전됐다 방전됐다 충전됐다 방전됐다를 하다 보니까 그 충전되고 방전되는 양이 이쪽에 물려 있습니다. 분명히 열로서 소비되는 건 아닌데 이 컵패시터가 혼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전구로 전달돼야 되는 이 전류값을 줄어들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손실은 아닌데 여기서 계속 전기 에너지를 잡고 있으니까 전구가 갖는 전기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충전과 방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잡고 있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양을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자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충전과 방전은 손실이 아니에요. 에너지는 여기 계속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로서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게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은 아닌데 전구가 갖는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 주려면 수학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복소수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낸 건데 여기까지는 어려워서 몰라도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컵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중간에 교류 전원으로부터 전기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근데 그 방해하는 양을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컵패시터의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용량 리액턴스는 XC라고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컵패시턴스는 컵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용량이 작거나 큼에 따라서 이 컵패시터에 저장되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저장되는 양과 방전되는 양도 달라진다는 건데 그 양에 따라서 당연히 이 리액턴스 값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충전하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덜 충전하면 덜 가져가는 거니까 이 리액턴스의 양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량 리액턴스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X가 아니라 이제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내집니다. 이제 오메가가 뭐냐면 오메가는 각속도를 의미해요. 각속도. 각속도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2파이 F라고 할게요.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갑자기 2파이 F 각속도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주파수를 봐야 돼요. 주파수는 여기 입력되는 이 교류 전압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우리가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교류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럼 교류에 의해서 변화가 많으면 여기서 잡았다, 방전됐다, 충전됐다 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전류의 흐름을 더 잘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리액턴스 값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컵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의 반비례예요. 왜냐면
변화가 적을수록 충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적을수록 리액터 충전이 잘 되니까 그 충전이 잘 되는 것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는 EF 2파이 FC분의 1로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럼 2파이는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주기의 한 바퀴를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뭐 알고 싶지 알면 좋은데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내용은 더 어려워지니까. 일단 이게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용량 리액턴스의 원리가 유도 리액턴스랑 거의 뭐 똑같아서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보면 인덕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다가 이건 저항이 아니라 부하입니다. 부하. 전구라는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인덕터가 없었다면 V라는 교류 전원이 전구에 다 걸렸었겠죠. 근데 지금 인덕터가 중간에 얘를 가로채 갑니다. 왜 가로채 가냐면 분명히 교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할 건데 인덕터는 그 교류 전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방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바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 서서히 전류값이 높아집니다. 서서히 전류값이 높아지는데 또 있다가 보면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면 또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뭐하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했다, 방해하지 않았다, 방해했다, 방해하지 않았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를 커패시터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에너지를 잡고 있어요. 이쪽에서 에너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전구로 전달돼야 되는 에너지가 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구처럼 열로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회로 안에서 에너지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손실이 아니에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J라는 복소수를 써서 손실로서는 안 나타내지만 수학적으로는 크기가 감소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여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J라는 의미는 손실이 아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J를 붙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손실과 손실이 아닌 것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복소수 표현을 썼다. 이 정도까지만 교양으로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인덕터도 유도됐다가 유도되지 않았다가 유도됐다가 유도되지 않았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했다가 방해하지 않았다가 하는 교류에 의해서 중간에 에너지를 가로채서 잡고 있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녀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 XL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유도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그래서 얘 또한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유도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로 나타냅니다. 오메가 L. L은 리액턴스의 용량을 뜻한다고 했어요. 용량. 그래서 리액턴스 용량이 클수록 방해를 더 잘한다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더 잘 방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더 줄여준다는 겁니다. 변화를 더 잘 줄여주다 보면 여기에 잡고 있는 자기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더 잘 방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각속도를 의미해요. 각속도. 2파이 F라는 각속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F도 똑같이 전원장치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전원장치의 주파수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전원장치의 주파수가 높다 보면 이 전원의 전압의 방향이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전압의 방향이 빠르게 바뀌다 보면 이 인덕턴스는 인덕턴스가 방해하는 요소는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인덕턴스가 작용을 하는데 주파수가 크다는 것은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고 변화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인덕턴스가 더 방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류 흐름을 더 방해를 잘하면 결과적으로 리액턴스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2파이 FL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해를 하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갈 수도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아마 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줄 건데 알면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임피던스랑 리액턴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 임피던스라는 애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 나타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JX로 나타내지는데 요 X라는 리액턴스는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를 다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식을 다시 풀었으면 XC와 XL을 이렇게 더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한 번 더 풀 수가 있죠. XC와 XL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 C 분의 1 오메가 L입니다. 네, 복수수 표현이 조금 있는데 복수수 표현은 여기 J 붙고 이쪽에 J 붙는데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2파이 FC분의 1과 2파이 FL이 아까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로 나타난다는 거.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뭐 그리고 복소수도 알면 좋아요. 복소수 C는 아래쪽에 있고 L은 위쪽에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식을 아는 것보다 회로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배운 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였습니다. 교류에서는 저항 말고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가 인덕터랑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랑 인덕터, 저항이 총 합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얘네 셋을 합친 걸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열로서 에너지를 손실로 나타나지만 커패시터랑 인덕터는 열로 손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 말고 다른 표현을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표현이 리액턴스라는 애였고 그 리액턴스 값을 구하는 게 전원장치의 주파수, 즉 전원장치에서 전류나 전압의 방향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느냐와 용량, 정전 용량과 리액턴스 정전 용량과 그리고 인덕턴스에 따라서 요 리액턴스 값이 바뀐다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했는데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면 좋고,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대학교까지 가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알면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막 순식간에 막 쏟아냈는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간 기말고사 정리를 하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